반갑습니다. 키움TV의 김덕희입니다. 오늘은 점장의 파워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은 그 한 질문자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경영 증문즉답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 말 안 듣는 직원,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방임하는 마음이 좋은 오너, 원장님, 그리고 중간에 그거를 컨트롤하는 이 점장이 중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딜레마에 빠졌고, 그 고민을 저한테 질문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거를 가지고 같이 하나 타산지석, 남의 사례를 통해서 내가 배움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키움TV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미용실 무슨 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염치불구하고 대표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매장에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선생님이 3분 계십니다. 나름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근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리를 하는 저로서는 너무 답답합니다. 다른 거는 다 놔두고 한 달에 3명이 영업시간 전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질책도 하고 좋은 말로도 하고 출근 시간 자체를 늦춰줘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왜 지각을 하고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이해해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래도 되질 않습니다. 선생님들 셋이 똑같이 그러니 밑에 인턴 선생님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너무 크고 무엇보다 매장 분위기가 아주 처져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고객님들께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할지 답답하고 대표님하고 즉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면 직원이 없으니까 그냥 있어 보라고 자꾸 미룹니다. 저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잘 되질 않습니다. 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답답해서 무례하고 죄송하지만 이 글을 남깁니다.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을 보더라도 점장이 참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참 마음이 여리고 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자, 방송을 보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점장은 다 하고 있어요. 정말 착한 점장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도 직원의 변화는 없고 오너의 도움도 못 받고 혼자 애끓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어떤 답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점장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포인트는 이 질문을 점장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주안점은 이 질문을 점장이 했다라는 것에 기준에서 듣지 않으시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질문은 점장이 했다. 답변입니다. 자금의 지금의 이런 상황은 모두 점장이 역할을 잘못한 겁니다. 잘못 노력했고 잘못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긴 겁니다. 특히 한 사람이 지각하고 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 직원의 문제지만 매장의 전체가 이런 변화가 지금 이런 침체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점장이 리더를 못한 경우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받아들여야 우리 점장님이 발전합니다.
그래야 봐봐요. 이 3명의 직원들을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바꿔야 되는데, 그럼 그래서 보다시피 자기가 정말 노력했고 대표님한테도 물어봤고 노력했다라고 본인은 할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노력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겁니다. 이 직원과의 관계 말고도 고객과의 관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가 서지 않으면, 주도권이 잡히지 않으면 어떤 말이나 어떤 설득은 불가능합니다. 설득은 반드시 주도권을 먼저 잡은 다음에 설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보면 우리 점장님이 열심히 하지만 애들에 대한 장악력, 주도권을 잃어버렸어요. 애들이 알아요. 직원들이 저 점장님의 말이 안 먹히는, 두렵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다시 볼까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500조의 재산을, 즉 500조의 기업을 키운 어떤 회장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할 겁니다. 노력은 중요한 겁니다.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봉급 셀러리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은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라고 할 때 똑같은 말이지만 말의 파워, 말의 가치는 전혀 다른 거지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설득이 안 되고 리더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직원들이 지금 점장에 대한 권위가 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권위를 점장님이 잡아야 되는데, 먼저 잡기 위해서는 좀 더 그 원장님, 대표님한테 그 파워를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직원이 다 나가더라도, 내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다 나가더라도 제가 이 직원들을 좀 단호하게 해서 미용실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매출, 미용실이 성장이 없는 단지 시간을 연장하는 게임은 않도록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각을 하건 뭐 하건 간에 3일 동안 그 직원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냥 기본적인 업무,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하고 말도 붙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빛짓 주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가장 큰 파워는 침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내 권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일 후에 그들도 불편할 겁니다. 그들이 눈치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면 딱 모여서 한번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내가 점장으로서 이 매장을 책임지는데 단지 매장을 열고 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손님들을 만족시켜서 우리 선생님들이 매출을 많이 하고 봉급을 많이 가져가도록 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점장이고, 미용에서 선배가 해줄, 우리 디자이너분들한테 해줄 내 역할이다. 근데 내가 지금 그거를 못한다. 근데 내가 잘못 계산해서 너희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방관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단호하게 끊고 가지 않으면 결코 내가 네 선배로서 점장으로서 옳은 점장이 아닌 것 같다. 다 나가더라도 내가 혼자 이 샵을 지키더라도 이 부분은 정확히 하고 가겠다. 지각은 안 된다. 너희들이 정이 그 문제가 되면 30번 더 늦춰주마. 그러나 지각은 안 된다. 인턴한테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니? 이렇게 단호하게 한 다음에 달래시기 바랍니다. 나가라는 게 아니고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선택은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고 뭔가 변화를 주고 바꾸겠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잘하는, 여러분이 봉급을 많이 받도록 하는 매장을 이끌어가는 데만 전력하겠다. 괜히 생산성도 일어나지 않는 지각이나 괜히 이 내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성장에 집중하는 점장이 내가 되고 싶다. 그래서
단호하게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꼭 3일을 말을 섞지 않다가 꼭 해보시기 바라요. 말에 권위가 생겨야 그것이 먹힙니다. 저도 현장에서 경험할 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공감한 게,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지각을 해요. 그때 당시 그때는 8시 30분에 출근했어요. 8시 30분에. 근데 자꾸 지각해요. 그래서 지각해야 25분, 그러니까 5분이나 10분 지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역으로 그랬어요. 역으로 밀어준 게 아니라 땡겨줬어요. 8시 30분 출근인데 저는 출근 시간을 8시 20분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8시 30분까지 출근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했던 출근 시간 8시 30분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퇴근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뭐야? 그거에 내가 점장이 막 출근하는 거에 매이지 않고 분위기 밝게 하고 즐겁게 하고 좋은 아침,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민하지 말고. 지나고 나서 이것이 정말 현명했구나라는 걸 제가 실감한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방법적인 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까지 할 정도의 점장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거기까지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방법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원장님들은 그냥 단지 점장 직책만 주는 게 아니라 점장이 실권을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장이 봉급을 주고 점장이 그들한테 어떤 복지 혜택을 주고 하는 것들을 하게 해야 돼요. 잘 얘기하면 잘 보시죠. 자, 내가 어느 날 가서 피자를 사주지 마시고 점장을 통해서 점장이 사주는 것처럼 해서 사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당분간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장에게 파워를 심어주시고, 특히 원장님이 같은 지점에서 일 안 하시면 원장님이 샵에 왔다 가실 때는 반드시 차에나 주차장 아니면 배웅을 반드시 점장이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또 이 점장은 얻어가셔라. 그래야 파워가 생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점장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응원합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키움TV의 김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